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을 시작해 볼까요? 하늘에 먹구름이 웅장하게 몰려오면서 태양을 싹 가리는 모습. 정말 직관적이고 흔한 자연 현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무심코 올려다보는 이 구름이라는 단어 안에 무려 1500년, 아니 그 이상의 거대한 인류 대이동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평범한 일상 단어 하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엄청난 언어의 실크로드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 웅장한 미스터리 속으로 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한국어의 구름, 그리고 일본어의 쿠모. 날씨가 흐려질 때 쓰는 구름이 끼다와 일본어 쿠모르. 직관적으로 발음이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구름, 쿠모. 과연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이 놀라운 유사성은 사실 1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입술 끝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명백한 소리 DNA의 흔적입니다. 자,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제대로 풀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초성법칙과 받침법칙인데요. 복잡한 학술 용어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쉽게 말해서 마치 과학수사대가 유전자 감식을 하는 것처럼 첫 소리가 어떻게 똑같은지 그리고 끝소리가 어떻게 변형됐는지 추적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이제 이 언어학적 돋보기를 장착하고 본격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쫙 관통하는 이 언어의 실크로드 여정을 지도 위에서 따라가 보면요. 와,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에서 톡 떨어져 나온 단 하나의 소리 유전자가 고대 한반도에 안착하고 거기서 다시 그 험난한 바다를 건너 일본 열도까지 쫙 퍼져나가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대소사시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여정의 첫 출발지 고대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그 모든 웅장한 이야기의 기원은 동서양 언어의 교차로라고 불리는 고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아주 먼 옛날 고대인들은 무언가를 어둡게 확 가리거나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항아리를 쿠, 쿰바, 굼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단어들의 뼈대 안에 KM 혹은 KHM,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극과 뭅이라는 아주 확고한 자음 구조가 이미 이때부터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그럼 서쪽에서 출발해서 거대한 대륙을 건너온 이 소리가 한반도에는 과연 어떻게 정착했을까요? 산스크리트어의 좀 거친 크나 그 발음은 맑고 선명한 한국어의 첫소리, 즉 초성인 기역으로 완벽하게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M 성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찰칵하고 한국어 특유의 받침, 바로 종성인 미음으로 딱 결합해버리죠. 그렇게 어둡고 꽉 막힌 상태를 뜻하는 고대 어근 굼, 그리고 명사 구름이 드디어 한반도에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고대 한국어랑 일본어를 나란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대 한국어 구름과 어근 굼, 그리고 일본어의 쿠모와 쿠무루. 어떠세요? 발음이랑 형태가 진짜 미친 듯이 똑같지 않나요? 이건 고대 한반도의 언어 항해사들이 배를 타고 그 거친 바다를 건너갈 때 이 구름이라는 소리 자체를 짐칸에 고스란히 싣고 건너갔다는 완벽한 증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거대한 언어학적 장애물이 딱 등장합니다. 사실 일본어는 개음절 언어거든요. 쉽게 말해서 모든 글자가 반드시 아, 이, 우, 에, 오 같은 모음으로 끝나야만 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의 구름이나 굼에 찰싹 붙어있는 저 미음 같은 자음 받침을 단어 끝에 그냥 둔 채로는 발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소리 DNA는 이 척박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바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받침법칙이 진짜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작동합니다. 이 진화 과정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1단계, 한국어의 초성, 기역은 일본어의 쿠로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2단계,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종성, 즉 받침으로 꽉 막혀있던 한국어의 미음이 갈 곳을 잃고 툭 떨어져 나오더니 세상에 자기 스스로 모음을 딱 취해서 모라는 아예 독립적인 음절로 짠 하고 변신해버립니다. 그렇게 자막 코드 물리듯이 쿠와 모가 찰칵 결합해서 마침내 일본어 쿠모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 엄청난 형상이 품고 있는 거대한 역사적 의미를 단 한 줄로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한국의 구름 항해사들이 일본어 쿠모와 쿠무르를 탄생시켰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다. 네, 맞습니다. 고사기나 일본 서기가 쓰이던 그 까마득한 시절에 백제와 고구려에서 넘어간 유민들이 자신들이 쓰던 그 생생한 생활 단어를 일본어라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아주 정교하게 심어놓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결과물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언어 미스터리를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이 끈질기고 강력한 소리 DNA는 그냥 하늘에 둥둥 떠 있는 날씨 현상 하나만 가리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쿠모라는 이 짧은 단어 안에는요, 우리가 평소엔 상상도 못했지만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무려 3가지의 엄청난 뉘앙스가 겹겹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3가지 단어를 보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일본어에서는요, 첫 번째, 하늘을 웅장하게 덮는 구름도 쿠모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어두컴컴한 구석에 웅크리고 사는 곤충, 거미도 쿠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야를 뿌옇게 가려버리는 안개나 연기 역시 쿠모라고 부르죠. 아니, 하늘의 구름, 땅의 거미, 공기 중의 안개. 도대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셋이 왜 똑같은 소리를 쓰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이 3가지가 단 하나의 핵심적인 DNA를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가 시야를 가려서 캄캄하게 만들거나 어두운 구멍 속에 웅크려 있거나 매끄럽게 흘러가는 걸 탁 막아서는 상태. 겉모습은 다 다르더라도 어둠, 가려짐, 막힘이라는 이 본질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고대 한국어의 어근이 일본어 안에서 완벽하게 3가지 형태로 뻗어나간 겁니다. 와, 진짜 치밀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발음이라는 현미경을 통해 아주 미시적인 세계를 들여다봤다면요. 이제는 렌즈를 확 넓혀서 거시적인 문화심리학적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두 나라의 언어 뿌리가 같다는 건 단순히 혀끝에서 나는 발음만 비슷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회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그 자체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소름 돋는 일치율을 한번 보세요. 도저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지위나 권력이 높은 사람을 한국에서는 수거로 운상인, 즉 구름 위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일본에서도 완전히 똑같이 쿠모노 우에노 히토, 해석하면 구름 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웅장한 구름을 고귀한 신분이나 절대 권력에 비유하는 고대 지배층의 그 사유 방식 자체가 양국에 고스란히 똑같이 이식되었다는 생생한 증거인 겁니다. 그럼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를 표현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주 높이 있는 하늘의 구름과 저 밑바닥 땅의 진흙을 극단적으로 딱 대조시켜서 운니지차라고 하잖아요. 놀랍게도 일본 역시 일상 대화에서 운데이노 사라고 하면서 우리랑 완벽하게 똑같은 한자어와 구조를 씁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이 극단적인 대비의 법칙, 이 생각의 유전자까지 똑같이 나눠 찾았다는 거죠. 영웅이 기회를 팍 잡아서 세상을 뒤흔들 때 우리는 풍우나 혹은 풍운을 일으킨다라고 표현하죠. 거대한 바람과 구름의 조화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일본 역시 후우노 마키오코스, 즉 풍운을 감아 일으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역동적이고 웅장하게 세상을 바꾸는 영웅의 기상, 이 거대한 개념까지 양국 사회가 마치 거울을 보듯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방금 본 그 일본어 수거에서 우리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진짜 흥미로운 액션 동사가 하나 껴 있습니다. 바로 마키오코스, 즉 감아 일으키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명사 위주로만 봤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역동적인 일본어 동사 안쪽 깊숙한 곳에도 엄청난 한국어 DNA가 아주 또리를 틀고 숨어 있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제가 바로 해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단어 구조를 한번 쫙 뜯어볼게요. 앞부분에 있는 마키, 말다, 감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한국어 동사 마라랑 초성이며 의미며 그냥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한국어에 있던 받침 리을이 일본어로 넘어가면서 모음을 만나 개임절하가 돼서 마키가 된 거죠. 그럼 뒷부분 오코스는요? 이건 억지로 훅 위로 솟구치게 만든다는 뜻의 고대 한국어 억은 옥 혹은 욱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와 일으키다가 찰싹 합쳐져서 일본어 마키오코스로 그대로 정착해버린 겁니다. 명백한 증거죠. 자,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의 해설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아주 따뜻한 문장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름 너머에는 언제나 푸른 하늘이 있다. 아무리 캄캄하고 흐린 날이라도 그 무거운 구름 뒤에는 반드시 눈부신 태양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희망의 구조. 한일 양국은 자연의 섭리에서 삶의 위로를 찾아내는 이 깊고 아름다운 정서마저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다음번에 무심코 저 흐린 하늘에 웅장하게 껴있는 구름을 올려다보실 때 혹시 여러분 귓가에도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던 위대한 언어 항해사들의 그 거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실까요? 인류의 그 거대한 역사는 낡은 도서관 책장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입술 끝에 매일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흥미로운 충격이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소름 돋는 지식의 연결고리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